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광주는 의향, 예향, 미향의 삼향의 고장이라고 불리고는 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의향은 5.18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의병이 많이 일어나서 언뜻 이해하기가 쉽고, 미향 또한 전라도 음식만큼 그렇게 맛있는 곳이 없다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향은 왜 예향일까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미술은 남종 화풍으로 대표되는 허련, 허백련 등 허씨 가문이 있고, 현대로 들어서면 서양화의 오지오가 있으며, 음악은 판소리, 임방울, 중국 현명음악가 정일성 등이 있고, 이외에도 담양의 가사문학, 그리고 강진의 도자기 문화 등 호남 전체로 뻗어진 풍부한 전통 문화를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광주 비엔날레 같은 세계적 문화 행사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한 문화 정책을 추진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문화는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고, 1980년대만 해도 이미 예향이라 불리던 시구는 전국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주가 예향이 되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논문은 조상현이 쓴 호남의 예향다움에 대한 자타의 인식 방법과 김봉국이 쓴 예향 광주의 탄생입니다. 먼저 1980년대 이전의 호남 담론을 살펴보면 1948년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이 일어났고, 정부는 이 사건을 공산계열과 구구분자들의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호남을 빨갱이 지역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전라도 비하와 차별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라도를 하와이에 비유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는데, 1959년 시인 조영암의 하와이 근성 시비로 인해 필화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여러 대중매체, 특히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특정 지방에 대한 편견이 고착화되었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1960, 70년대 서울 유입 인구 중 전라도 출신이 29%로 가장 많았는데, 1955년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향후회가 만들어졌고, 1963년 전남대학교의 호남지방문화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호남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72년 장성의 향토개발문화협의회가 창립되면서 향토사 지방사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5.18 이를 기점으로 흐름은 또 한 번 크게 바뀌게 됩니다. 국가 권력은 5.18을 광주 사태와 폭도로 규정하였고, 국가의 통제받던 언론은 유언비어를 날조하며 지역 감정을 유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5.18 단로는 북한과 강하게 연결되어지기도 했고, 당시 호남에 대한 배제와 소외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기업이나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또는 국가 예산 부분에서의 불평등이 있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광주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취업 차별이나 기업체의 어떤 호남 지역 투자 회피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5.18 이후 지역 소외와 배제가 심각해지자 광주 전남의 엘리트 집단은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1982년 전남지역개발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이들은 새로운 호남의 상징으로 예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논문 내용에 의하면 결국 광주의 예향담론은 지역 이미지를 바꿈으로써 국가 권력에 의한 지역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일부 세력이 자행했던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향이었고 하필 시기적으로 1980년대였을까요? 그 이유는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통치 전략과 연관이 있습니다. 1979년 12.12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쳐 탄생한 전두환 정부는 지배 정당성과 국민들의 자발적 동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여론에 따라 지방자치제와 지방문화 육성 정책을 실시합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박정희 체제 이후 가속화된 국토개발의 지역차와 서울의 인구 과밀화 현상 등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제 실시가 해결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방문화 육성 정책 또한 같은 기조 속에서 서울의 발전이 편중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사회적 문화적 안정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 광주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981년 말 광주 고속 사장이자 지계협 회원이었던 박정구는 금호그룹 산하 재단법인 금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 차원에서 재단을 금호문화재단으로 개편하였고, 사업 범위를 장학사업에서 학술예술지원사업으로까지 확대했으며 기금을 증액하고 1984년 금호문화회관 개관 등 공익사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광주일보 사장이자 지계협 회원이었던 김종태 사장은
전두환 정부의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전남매일과 통합되면서 새로운 지역신문으로 거듭나고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1984년 향토 잡지인 월간 예향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향이라고 불리던 곳은 광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각 시군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발굴과 정리에 힘쓰기 시작했고 1980년부터 87년까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등장한 예향 관련 기사를 조사한 결과 총 22개의 시군이 예향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광주가 예향이라는 상징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광주일보가 월간 예향이라는 잡지를 창간할 때부터였습니다. 창간 이후 월간 예향은 광주 예향담론의 주 생산지로 기능하였고 각종 특집 기사, 좌담, 논문, 인터뷰 등 다채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이 광주를 예향으로 호명했습니다. 이후 전라도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 전라도를 예향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은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논문 내용에 의하면 이 광주 예향담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전두환 정부의 문화정책과 맞물려 있고 그 속에서 지방 유지들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은 그 자체로 광주가 예향임을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광주가 예향일 수 있었을까요? 월간 예향의 창간호에서는 당시 연세대학교 교수 김동길과의 특별 좌담을 통해서 전라도의 예향됨과 그 예술의 우수성의 원인을 과거 소해가 낳은 한과 그 한의 예술적 승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현재 광주관광재단의 대표이사 남성숙이 2004년에 쓴 예향남도론을 보면 예향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조건에서 정치적, 사회적,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해의식, 소외감, 열등감이라는 성격적 결함을 가질 만한 조건이었다고 봤고 이래서 예향이다 에는 광주가 예향인 이유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배문화와 따돌림의 미학을 지목하였고 살인문화를 따로 구분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의 예시도 살펴보면 결국 모두 귀향을 가거나 유배를 간 인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상현은 앞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1980년대 예향 관련 기사 중 호남을 예향으로 지칭한 기사를 살펴보면 타 지역과 대비되어 호남을 예향답게 만든 독특함에 대해서 호남과 예술을 연결시키는 주된 인식 포인트는 가진 것 없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서 소비되는 예술이었다고 말합니다. 예향담론은 또한 단순 인식론으로서 그치지 않고 문제인식 그리고 해결 노력으로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월간 예향은 서울 및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낙후된 문화시설과 지원제도를 지적하였고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예향에 나아갈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각과 논조 속에서 예향 만들기를 위해 지방에서도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후 각종 향토축제 신설, 광주미술제 등 문화행사 추진, 전남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시설 확충, 전문교육기관 설립, 궁동문화예술의 거리 등 도시경관 조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가 왜 예향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논문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조상현의 광주 예향 담론에서 이 가진 것 없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공간은 그 예로 다방 전시회를 들고 있는데 현재 광주 금남로와 예술의 거리 사이에 있는 BHC 치킨 가게에는 미술관처럼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내걸어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가게를 알았을 때 치킨집에서 작품 전시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기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향을 선택한 것을 보면서 저는 전라남도 신안의 천사의 섬이 떠올랐습니다. 신안은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민선 7기 이후 천사섬이라는 상징을 활용하여 홍보하기 시작했고 요즘은 퍼플섬이라고 하여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어 컬러 마케팅에도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 전남 소에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인터넷상에서 살펴보면 전라도 가니스탄, 전라디언, 전라인민공화국, 전라민국, 전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등 전라도를 비하하는 표현을 쉽게 볼 수 있고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전라도의 몰표 현상에 대해서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나 이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단순히 결과적인 현상만을 놓고 생각이 없다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예향 담론의 이유 분석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몇 전문가들은 이 광주가 예향인 이유를 놓고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그것이 서러움이나 한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예술로 승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성은 그런 감정이 아니고서는 갖기 어려운 것일까요? 사랑, 기쁨, 행복, 만족이라는 감정은 그런 예술성을 갖기 어려운 걸까요? 저는 이 앞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서럽기만 하고 한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을 올가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예향 담론을 놓고 보면 그 시작점이 전두환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광주 전남에서의 이 해당 인물에 대한 악감정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이 논문 내용과 역사적 사실이 보시는 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금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나쁜 것이지 예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만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산하자고 예향이라는 상징성을 없앨 것이 아니라 이 예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예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란 돈 많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더 넓고 질적인 차원의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작품 속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통해 이 작가와 의미를 공유하고 전시회도 박물관도 많이 가서 문화 여가 활동을 즐기고 광주를 더 아름답게 예향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